기우미 식회는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죠. 참발효 어워즈에서 2022년과 2024년 연이어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친구들의 술 질환지교의 임숙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순창 질환지교에서 전통주를 빚고 있는 주인 임숙주입니다. 네. 여기 뭐 벌써 정답 다 들어오네요. 발효에 고장하니까 모르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질환지교라고 그게 선생님네 빚고 계신 전통주의 상호인 거죠. 질환지교. 네. 질환지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말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혹은 마음속 깊이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를 뜻할 때 이 질환지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배웠는데요. 술 친구가 질환지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 이름을 어떻게 전통주 이름으로 지으셨을까요? 처음부터 질환지교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네. 2016년도경에 아마추어 전통주 대회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요? 네. 아마추어 전통주 대회. 네. 그때 제가 설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주, 혀설자, 술주자, 네. 혀로 맛을 보고 가슴으로 품자 그 뜻으로 출품을 했는데 마침 그게 대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 관계자분들께서 과연 이 사람이 손수 직접 빚은 술인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 순창까지 내려오셨어요. 직접 찾아와서 네. 술 빚는 곳을 보신 건가요? 네, 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술 빚는 모습을 보고 네. 이 집에서는 이렇게 좋은 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치 질환지교의 관계처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안 좋은 점을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인 것 같다 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두 분이 워낙 다정해 보이셨나 봐요. 심사위원분들이 와서 딱 보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하지 않은데 손님이 왔다고 좀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지교로 네. 되게 아름다운 유래인데요. 지금도 그럼 두 분이 계속 술을 빚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들하고 딸하고 사이까지 다 동참을 해서 네. 술을 빚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커지셨나 봐요. 번창해서. 네. 지금까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오직 쌀과 물과 노루금만 가지고 전통주를 빚는다는 생각으로 빚어가지고 네. 많은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 사위, 아들, 네. 사모님, 선생님 네. 5분이 같이 질환지교 술을 빚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역할을 딱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역할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네. 아들은 서울 대도시 전통주 전문점 네.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술도 빚고 다음에 사위는 술도 빚고 제가 지금 무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화가요? 네. 농사도 같이 짓고 네. 딸은 회계와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네. 집사람하고 저는 전반적인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화과 농사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질환지교 탁주 검색하니까 무화과 탁주가 나오더라고요. 네. 맛있다는 평도 많던데 무화과 탁주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제가 무화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팔로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했는데 아내가 무화과를 이용해서 탁주를 좀 빚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무화과 탁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환지교에서 만드는 탁주가 이 쌀로 빚는 탁주 그리고 무화과로 빚는 무화과 탁주가 있고 또 캐모마일도 있다고
봤어요? 기본적인 것은 쌀과 물과 누룩이 누룩만 들어가고. 가지고 일반 탁주를 빚고 네.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무화과 탁주는 아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네. 또 현 트렌드에 맞게 젊은 신세대에 맞게 아들이 여기다 캐모마일을 첨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탁주, 무화과 탁주, 캐모마일 탁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꽤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도 제가 술을 안 하지만 무화과 탁주 하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뭐 도수의 차이가 있다거나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마셔도 된다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일단 무화과 자체가 여성분들한테 참 좋다고 좋은 얘기를 과일입니다. 하니까. 그래서 네. 여성분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일반 탁주보다는 좀 도수를 낮춰 가지고 좀 달콤하니 해서 네. 여성들이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탁주요. 네, 네. 선생님 무화과 탁주에 쌀은 안 넣고 무화과만 넣는 건가요? 쌀도 아니죠. 들어가죠. 기본 베이스가 예. 쌀은- 일반 지란지구 탁주에다가 무화과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네. 놀라운데요. 그 저희가 여기 발효 장인분들을 몇 번 모셔봤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혹시 그러면 뭐 처음서부터 탁주를 빚었던 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네,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곳 바로 수원에서 수원에서 인근 바로 옆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공무원을 하셨구나. 공무원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향이 순창에 가서 보니까 네. 집도 다 허물어지고 나돌아다닌 게 그 술 담는 도구가 몇 개 눈에 띄었었어요. 어머님이 그럼 술을 담그셨던 어머니가 건가요? 그때 그 당시에 집에서 제주로 쓸 술, 네. 또 농주는 잠깐 담아서 드시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어깨너머로만 봤죠. 그때는 네. 저녁 술도 못 마시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이제 고향에 가보니까 그런 술도구가 보여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술을 한번 빚어볼까 해서 2013년도 가을에 순창으로 무작정 내려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통주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고 굉장히 소규모로만 네.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2013년, 14년 이럴 땐. 그때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셨다가 아마추어 전국대회에 나가셨던 그렇죠. 거예요? 2013년도에 순창으로 갔었는데 네. 2014년도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죠. 이 주변에 술 맛이 좋으니까 전국대회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나갔는데 거기 대상을 받게 됐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어머님의 손맛을 선생님이 이어받으셨나 봐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그 당시에도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2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네.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 보니까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지금 설명해 주실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술 빚던 그 도구들이 보이더라. 오래된 시골집에. 그 장면이 이렇게 영화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뭐 쌀 뒤지라든가 네. 뭐 귀중품은 다 가져가 버렸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찮은 그 술도구만 남아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탁주 빚기를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 무화과와 캐모마일 재배는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요즘 날씨에 농사가 어떤가요, 선생님? 순창에서는? 농사 짓기는 기후의 변화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무화과가 이게 따뜻한 건 좋아하는데 네.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낮과 밤에 또는 여름과 겨울 온도 차이가 심해야 네. 잘 되는 과일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한 날씨 때문에 네. 무화과 수확을 절반밖에 하지 못했어요. 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무화과는 마치 열대지방처럼 느끼는 과일인데 그게 아니고 햇빛도 쨍쨍 나는 햇빛도 싫어하고 네. 또 물도 싫어하고 아. 아주 그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선선하고 건조해야 잘 되는 작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까다롭네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선 원래 그러면 순창 지역에서 옛날부터 무화과가 잘 났었던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목포 아. 또 인천 네. 그리고 해안가를 에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가 돼 있었는데 해안가에서는 이제 겨울철에 네. 따뜻한 바람 해풍이 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았는데 내륙에서는 원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들 제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네. 내륙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제가 내륙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했었을 겁니다. 아하. 최초로 내륙에서 무화과 재배를 하셨던 임숙주 선생님의 친구들의 술, 질환지교, 우리 전통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2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지역 이름 맞히기 문제 드렸는데요. 원래 이름은 옥천이었는데 조선시대 이후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남쪽과 동쪽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고추장, 된장, 간장, 전통 주류가 유명해서 발효의 고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수원, 2번 순창. 여기 보니까 네, 강진성님 발효의 고장, 맛집도 있고 볼거리도 많은 순창, 시간이 날 때 놀러 가려고 합니다. 2832님은 술 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방송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초저녁부터 술 얘기로 청취자들을 괴롭히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셨는데 그렇겠네요.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 윤나무님, 무화과 탁주는 달달한 맛인가요? 그러셨고요. 1192님, 저도 고추장은 순창 걸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284님, 지난주에도 전통주 관련 얘기를 해주셔서 퇴근하고 결국 한 잔을 했는데 오늘도 전통주가 주제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핑계 삼아 또 한 잔 해야겠네요. 6284님, 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청취자분들께 술 마시라고 막 부추기는 지금 방송이 되고 말았네요. 0608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고모가 순창에서 살고 계세요. 전통 고추장을 매년 보내주신답니다. 순창 여행 꼭 가보세요. 맛있는 것도 많고 푸근한 곳입니다. 그러셨어요. 7124-9151-9035님, 새싹 문자 9035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0874님, 열무 비빔밥 순창 고추장 넣고 하면 맛있죠? 그랬는데 선생님 단 한 분도 오답이 없습니다. 발효의 고장 하니까 다 순창 된장 고추장 탁주 하니까 순창하고 다 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네. 또 다르게 보내신 분들도 있긴 있네요.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수원, 2번 순창.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바로 2번입니다. 네, 2번 순창. 사실 저희 어머니도 고추장을 굉장히 맛있게 담그셔서 이거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척분 중에서 순창에서 시집을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 이제 배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러시던데. 선생님 순창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순창 하면은 막 맛의 고장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근데 순창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고추장을 빚으면 제맛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그런 또 네. 아하. 순창에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시 이전에는 옥천이라고 네, 이렇게 네. 지명이 옥천인데 구슬옥자에 샘천자를 써서 물이 물이 좋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기가 좋고 네. 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솜씨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순창 맛이 제대로 나는데 네. 순창에서 고향을 두셨다 해서 타 지역에서 만들면은 그 맛이 안 그 난다. 맛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또 순창 부심. 네.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맛집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사 가면은 더 멋지게 식당을 지었는데 그 전 맛이 안 네, 난다고. 맞습니다. 장소를 옮기면. 근데 고추장은 더 하겠죠. 발효식품들, 탁주도 그렇고. 네, 지금 2022년, 2024년 연이어서 참발효 어워즈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한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의 임숙주 선생님과 우리 전통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술맛을 지란지교 술맛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맛을 만드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순창에서 원래 있었던 술이 백일주라는 술이 있었습니다. 순창에 원래 백일주라는 술이 있었다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원래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빚던 술이 아. 백일주 형식의 술이었었어요. 네. 그때 보면은 순창의 그 지명 이름이 건곡리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건곡리요. 예, 그 건자는 마를 건자, 곡자는 곡식곡자, 네. 마을리자, 즉 누룩마을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아하. 그 누룩을 좀 잘 만들었으면은 마을 마을 이름 이름이 자체가 건곡리라고 네.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헌을 찾아서 재현을 하려고 보니까 네. 옛날에 평양 주가에서 술을 파는 집에서 서울 한량들의 그 바지끈을 붙잡으려면은 순창에서 빚는 건곡리에서 빚는 누룩을 갖다가 술을 빚어야 아하. 술 맛이 제대로 나서 네. 한양 그 호주머니를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다 그런 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좀 문헌이 남아 있나 보려고 백방으로 찾아봐도 제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죠. 전통주 업계에 사라져가는 그 주방문을 재현하신 분이 계세요. 네. 제 스승님이도 하신데 박록담이라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제가 순창 백일주의 그 흔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 흔적을 찾는다는 건 우리 전통 문헌에 뭐 구체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분들을 아름아름으로 그 구전되는 걸 모아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예, 아. 구전된 것도 정리하고 네. 혹시 장롱 속 깊이 어떤 주방문이 있지 않을까 하고 벽방으로 수소문 해봐도 예. 그걸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만드신 이 방법이 어떻게 뭐 문헌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구전되는 것들을 참조로 해서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서 선생님이 개발하신 레시피네요. 그러면. 옛날 술을 저희들이 이제 못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것을 개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이 네. 그게 구전으로 내려온 비법 또 누룩을 빚는 비법 이 비법을 합해 보니까 이래 쓸 것이다라고 좀 복원을 하신 복원을 네. 했다고 봐야죠. 네,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백일주만이 아니라 제가 이 고전 문학 깊이 공부한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헌에 원래 그 음식 만드는 방법이나 뭐 물건 만드는 방법들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가 않다고. 장인들은 글로 남기지 않고 양반들은 대충 들은 걸로 써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구전되는 걸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백일주를 복원하신 셈이겠네요.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들고 오실 때 깜짝 놀랐는데 제조 일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질환주교 100일주를 복원할 때 네. 근거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하. 이게 옳은 방법인지 또 물량은 적당한 것인지 그 방법을 몰랐었는데 네. 이것을 지금 100년 지난 제가 그런 고민을 내가 어떠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100년 후에 자손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잘못된 전수가 되기 때문에 네. 나부터라도 어떤 일지를 기록을 남겨서 문을 남겨놔서 올바른 100일주를 복원에 도움이 되고자 수술 한도 담을 때마다 이렇게 꼼꼼하게 그날 기후, 온도, 또 기분, 뭐 그런 기타 등등 쌀의 미질, 또 술을 빚다가 중도에 그만뒀을 때 변화 모든 것을 적어놓고 후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로 길이길이 남아 있도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지금 하나는 차에 두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4분의 1입니다. 이게. 와, 예. 그럼 몇 네. 년 동안 이걸 작성하신 건가요? 제가 2014년도부터 술 공부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독 한독 담을 때마다 매번. 네, 그래서 지금 와. 10년 차 네. 기록을 했는데 하도 이게 변화무쌍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어떤 기준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한 20년 모으다 보면은 어떤 기준점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자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전통 문화를 복원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옛날에는 어떤 기술을 문헌에 남겨놓으면 이웃에서 그걸 훔쳐갈까 맞아. 봐 아, 그것도 구전으로만 있었겠다. 이렇게 네네. 전달을 했는데 그는 문화가 아니고 어떤 기능적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인으로 남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씨도 영향을 주면은 무슨 우리나라가 막 겨울엔 엄청 춥고 폭설이 오고 여름에는 막 홍수도 나고 태풍도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독을 담갔을 때 그런 날씨일 때는 어땠는지. 이런 거. 그게 조금 10년을 정리해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맥을 좀 찾아 나서는 게 돼 있는데요. 네. 가령 비가 온 날은 물을 좀 적게 넣고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 물을 좀 많이 넣고 네. 습에 관련이 있다. 온도 변화가 습에 관련이 있다 해서 물량으로 좀 조정을 하고 네. 또는 쌀 양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하시는 게 그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한 5년, 10년 데이터가 쌓이니까 자료가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담는 게 비율을 어떻게 바꾸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걸 계속 발견을 해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일단은 이 기록만 쭉 해 나가고 네. 아직 우리나라의 대학에 전통주 학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전통주 학과가 어떤 만들어진다면은 만들어지면. 그런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 학위 논문에 이 자료를 제출을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논문보다 더한 자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후, 뭐 온도, 습도, 제조 과정, 네. 뭐 쌀과 물과 누룩의 비율 이런 걸 기록하셨다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기분이나 그날 있었던 일, 뭐 감정 이런 것도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가요? 네, 그 사람의 기분이 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빚는 사람의 기분이요. 빚는 사람의. 그게 이제 뭐 과학자들은 그것을 전혀 부정을 하죠. 네. 전분에 효모만 집어넣으면 알코올이 생산되는데 그게 무슨 감정이 필요 있고 기분이 필요 있느냐. 그렇죠. 공장에서 기계로도 만들 수 있는 공장에 건데 기계로 성분 넣어서. 만들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찍어내 똑같은 맛으로 나와야 되는데. 맛을 찍어내는데 근데 우리 전통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술을 만드는 것이 효모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은 사람 머리카락 한 올을
100으로 나눠가지고 그 크기가 그 3칸 100분의 3 정도 네. 크기인데 이 크기의 미생물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가령 언어를 좀 세게 한다든가 화낸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 세포가 파열이 돼요. 아. 그리고 건강치 못한 효모가 술을 만들게 되면 그 술 맛은 여전히 쓰고 네. 시고 맛이 없게 나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만들게 되면은 이 파장이 둥글둥글해서 이런 미생물을 성체를 안 내죠. 아. 그랬더니 건강한 효모가 만든 술은 굉장히 향기롭고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날이 좋을 때 담그는 술이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네. 뭔가 선생님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봄 따뜻한 아지랭에 피는 봄날이라든가 네. 화창한 가을날에 기분 좋은 날 술을 만들게 되면은 이때는 술이 최상의 술이 아. 나오고 술에서 꽃을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꽃향이 나고 아. 백꽃 향이 나고 참외 향이 나고 그렇습니다. 과일 향이 나고요. 과일 향이 납니다. 와. 그럼 선생님 막 가족들이 같이 일하니까 서로 언짢더라도 맛있는 술을 만들어야지 하고 참을 때도 있겠어요. 안 싸우시고. 그래서 딸이나 사이고 이렇게 술을 만들면은 제가 좀 조심을 많이 하니까 싸울 일이 없죠. 네. 근데 아들은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편하니까 예. 또 많이 알려줘야 되니까 네. 못마땅하면 화도 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날은 여전히 술 맛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막 화내시려고 할 때 가족들이 그러겠어요. 이러면 술이 맛이 없습니다. 아버님. 특히 아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코치를 하죠. 아.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만들게 되면 100일 후에 이것을 개봉했을 때 술맛 안 나오면 더 속상하지 않느냐. 아. 기분 풀어라. 많이 독려를 많이 해줘서 초기에는 좀 아들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거의 이제 다툼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효모가 그러니까 빚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빚냐에 따라서 부서지기도 하고 네. 더 동글동글해지기도 네. 하고 맛을 좌우한다. 네.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선생님 그 찬바리 어워즈 2번 대상 받으셨잖아요. 네. 이게 혹시 다른 분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권해서 냈고 그랬다고 하던데 아드님이나 뭐 사모님이 여기 한번 출품해 보자 그랬을까요? 2022년도에 참 어이지에서 이렇게 공지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공지 내용을 쭉 보니까 참말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전통 방식으로만 하는 식품을 선별한다. 아. 네, 그 당시에 2022년도에 탁주 부분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 권위도 않고 공고도 없이 이것은 나하고 뜻이 같으니까. 같다. 네, 네. 이것은 거짓됨이 없이 식품을 만들어야 좋은 이게 술이 된다 네. 해서 출품을 했는데 다행히 제 뜻과 일치가 됐는지 2022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7155님이 김치도 똑같은 식재료로 만들어도 맛이 다른 것과 일맥상통하나 보네요. 술도 누가 빚는지 같은 재료를 해도 같은 비율로 해도 다른 맛이 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0874님 즐거운 마음으로 빚으며 훌륭한 맛이 나오다니 신기합니다.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말씀 들으면서 문헌에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걸 이렇게 복원하는 분들은 문화재청에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윤나무님이 무화과 탁주는 달달한가요? 질문해 주셨는데 맛이 어떤가요? 무화과 탁주 하면? 아주 달콤하고 새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우리 주부도 김장할 때 기분이 좋으면 그해 김장이 맛있지요. 다는 이해 못해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랬는데요. 또 서령님은 무알콜 무가당 막걸리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커피도 단 커피 싫어해서 에스프레소 진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걸리도 달달하지 않은 막걸리는 혹시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런 걸 여쭤봤네요. 쌀을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쌀의 그 탄수화물이 이게 포도당으로 변해서 달 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 달지 않는 술은 또 달지 않으면은 그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무당, 예. 무알콜, 무과당. 무알코올, 무과당 조금 어렵다고. 아, 효모가 당분을 먹고 발효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여기 보면 빠콩님이 어릴 때 고향 보성 감나무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따먹었어요. 무화과가 까다로운 과일이었군요 했는데 보성이면 거기도 해변가니까 거기서도 무화과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 옛날에는. 있습니다. 네. 예. 인천 이런 목포 해변가에 처음에 있었대요. 내륙에서 처음 무화과 농사하신 분은 우리 임숙주 선생님이시고 또 여기 보니까 서령님이 기록이 길잡이가 되고 기록이 문화 역사가 된다고 하지요. 임숙주 선생님의 뚝심 있는 소신, 믿음, 연구하는 과학자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인류학자시네요. 큰 꿈과 열정 최고십니다 하고 열렬한 응원이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하고 다 함께 술을 빚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마무리 말씀으로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이런 청취자분들께 전통주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전통이란 것이 꼭 갓을 쓰고 담뱃대를 물고 음식을 만들어야만이 전통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로 네. 그 지역 사람이 만드는 게 바로 전통이거든요. 여기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욕심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한 맥을 한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또는 아버지죠. 아내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만 돈 벌 욕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대한민국의 그 전통을 지켜나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들이나 그 딸 며느리는 없고 사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 부리지 마라 하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도 전통주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 전통주는 우리나라의 혼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문화이고 그래서 이게 주정에 화학약품 집어넣어서 입만 달콤하게 만드는 술은 우리 몸과 마음을 굉장히 해치게 됩니다. 어떤 화학약품이 들어있지 않는 우리 전통주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문화도 살고 우리 국민 모두 건강도 해치지 않는 좋은 전통주가 되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술 복원과 계승을 위해서 이 기록 계속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